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3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영상을 이미 한번 올렸는데 볼륨이 너무 작게 녹음이 돼서 다시 촬영합니다. 우선은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현실적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보안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취업도 전제된 것 같아요. 나 그런 보안 솔루션 업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 개발자로서. 이제 이런 게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대상 기업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쪽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안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 이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또 뭐가 있고, 이걸 따져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학습 로드맵을 결정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뭔가 얘기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문 기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올해 4월에 송고된 기사입니다. 그 아이뉴스에 이제 송고된 기사인데, 뭐 이제 그 2020년, 21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싹 날려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를 가속화해 버렸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이제 재택근무죠. 그래서 이 재택근무를 가속화시켜 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 온라인, 뭐 인터넷 강의 플랫폼을 비롯해서 뭐 이런저런 환경들이 급속도로 갑자기 급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어쨌든 이제 존립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을 재택근무를 시켰고, 근데 이제 이 경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보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뭘 갖춰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상으로 봤을 때 업계 1위가 누구냐, 여기 보면 이제 안철수 연구소라고 나오죠. 물론 이제 그 여기 기사 보면은 네트워크 보안 시장 1위는 뭐 CQI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범위가 특정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전체적 의미에서 보안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 보안에는 일단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도 있어요. 뭐 그리고 나아가서는 SI 사업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SI나 이 제품 개발일 텐데, 뭐 안철수 연구소는 당연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V3로 유명하죠. 이거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이고, 작동 환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많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력이고, 그 외에도 이제 온갖 서비스라든가, 여기 이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관제 서비스죠. 보안 관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이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안철수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전체 제품이 뭐가 있어요, 어떤 제품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어떤 페이지 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료 체험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넘어가고, 서버 보안이라는 게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인데, 이제 엔드포인트가 서버인 경우로 돼 있어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중앙 관리부터 잠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TMS라고, 이게 이제 스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제 위협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화면을 언뜻 보시더라도 이게 지금 GUI가 뭘로 구현되어 있냐면 딱 봐도 웹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브라우저 화면으로 뭔가 볼 수 있는, 즉 프론트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 뭔가 이 제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대시보드 보이는 것들 보시면 이거 웹 프론트 기술 아닌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내가 안철수 연구소에 취업해 가지고 TMS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웹 개발을, 그것도 웹 프론트 개발을 공부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안철수 연구소 임직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하자고 전문적인 보안 개발자를 뽑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웹 개발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이 웹 개발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거고, 거기에 처리 조건이 보안에 특수화되어 있는 데이터라든가 화면 뭐 이런 걸 다룬다는 거 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안 개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EDR이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EDR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랩이 이제 그 V3 같은 안티바이러스만 만들다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대응만 하잖아요. 그 악성 코드 감염을 방지하고, 근데 이걸로는 모자라서 뭐 네트워크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모니터링하고 온갖 기능을 더 붙여서 발달한 형태의 엔드포인트 보안 대응 체계가 이제 EDR입니다. 그래서 이 EDR이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의 2022년 기준 현재 끝판왕이에요. 근데 얘의 기본적인 구조가 에이전트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 에이전트를 PC에 설치한 다음에 이 PC가 이제 중앙에 어떤 서버 쪽에다가 연동해 가지고 각종 이제 이 에이전트가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뭐 이런 정보들을 이상 징후라든가 뭐 상태 정보를 서버에다 보내면 서버에서 어떤 또 응답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합적인 종합 대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랩 제품에서 뭐 EDR이든 뭐든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원하는 개발자는 일단 개발을 뭘로 해야 될 거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C의 어떤 상태를 모니터링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커널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커널 드라이버면 당연히 이제 C나 C++로 개발을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웹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이제 그 C++ 개발자를 선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뭐 EDR 이런 거 말고도 여기 보면 이제 네트워크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안랩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안랩 트러스가드인데, 뭐 이제 뭐 요런 트러스가드 뭐 차세대 이제 통합 보안 방화벽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AIPS 뭐 이래가지고 아마 IPS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침입 방지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IPS인 것 같고, A는 뭐 AI 때문에 A가 붙은 건지 아니면 뭐 어드밴스드라는 뜻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를 딱 보세요. 뭐라고 생겼는지 보시면은 뭐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걸 이제 어플라이언스 그러는데 어떤 서버죠, 서버. 근데 이 서버인데, 이 서버라는 게 보통의 경우 리눅스 기반,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을 사용을 해요. 그걸 바탕으로 작동하는 그냥 전용 어플라이언스 형태 서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서버에다가 얘가 이제 파이어월이든 아니면 IPS든 뭐든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네트워크 보안 장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개발자는 역시 또 C나 C++ 개발자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제 취업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업계 1등이니까 나는 그런 회사에 가고 싶어 라고 하셨으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잡코리아 같은 데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안철수 연구소라고 안랩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잡코리아 같은 데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채용 공고가.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촬영한 오늘 2022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실제로 안철수 연구소 안랩에 이제 경력자 모집 공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걸 잠깐 읽어보면은 여기 리눅스 및 윈도우 개발자를 0명 모집한대요. 그러니까 찾기가 힘드니까 능력되면 다 뽑고 싶은 모양인 건지, 하여튼 좀 모집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찾는 게 뭐냐, 이런 걸 찾고 있어요. 보니까 리눅스 환경에서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리고 호스트의 보안 위협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뭐 보안 위협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패치가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능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격하듯이 하는 걸 수도 있겠고,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그 아까 제품구 중에 이제 TMS도 있었고, 뭐 AIPS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이쪽 개발자를 찾겠다는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게,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여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슨 서버와 뭔 연동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EDR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EDR 같은 경우도 이제 서버랑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ADR 에이전트가 있다면 이 에이전트는 PC에 설치되는 클라이언트고 얘가 이제 서버랑 연결이 돼서 블라블라 상호작용 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전형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C++ 개발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을 좀 볼까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한 사람을 찾아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찾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리눅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2년이라는 걸 하나의 포인트로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3년 차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왜 웃냐면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그 사람이에요. 그 가성비가 뛰어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대비 퍼포먼스가 제일 잘 나오는 게 3년차예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말이 나와 있냐? 이런 말 나와 있죠. 보안 분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찾는데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개발 경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별하셔야 될 게 소켓이 아니고 네트워크잖아요. 그럼 이거 뭘 하라는 거냐면 우리 채널에서 그때 그 npcap 수업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지금 멈췄는데 얘는 그 npcap 라이브러리에 어떤 기본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패킷을 덤프 받아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프로그래밍이었어요. 이걸 분석해내는. 그래서 이거 해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패킷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경험인데, 뭐, 기시랑 이런 거야, 뭐, 공동작업 해야 되니까. 그 다음 파이썬하고 고는 뭐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우대사항인데,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개발 경험이라는 게 이제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소켓 프로그래밍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패킷 분석을 해봤냐를 묻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IPS 같은 걸 개발한다, 뭐 블라블라 한다, 뭐 방화벽을 개발하겠다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 패킷 필터링이다 그럼 패킷 단위 데이터를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침입 탐지를 해내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거든요. 이거의 오픈소스에 거의 대명사가 뭐가 있냐? 스노트가 있고 수리카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스노트가 좀 더 구형인데 이 스노트 정도를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 봤느냐? 너 이거 보고 이해할 수 있어? 지금 사실 이런 질문들이 요거 해봤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기여해봤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스노트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런 IDS 뿐만 아니라 뭐 IPS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이 기능이. 그런데 이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구조가 프락시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픈소스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런 그 오픈소스 프락시로 뭐가 있냐면 아파치가 있죠. 그 웹서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걸 프락시, 웹 프락시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라고 요런 것도 있죠. 그럼 이런 것도 다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코드를 추가할 줄 알아야 거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를 내가 분석해서 저도 뭔가 할 수 있습니다만 어필이 된다면 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인재라는 건 충분히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이렇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윈도우 개발자를 찾는데 그것도 읽어보니까 거의 뭐 EDR 만드는 뭐 개발자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보안 패치와 취약점을 검사하고 수집하고 이런 거 결국은 이제 윈도우의 뭐 시스템의 DLL 라이브러리들이라든지 이런 거의 버전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검사 다 하고 뭐 레지스트리 정보 뒤져서 뭐 조사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겠죠? 그거를 하나의 뭐 리포트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해서 그걸 이제 서버에다가 전송하고 이제 블라블라.
그러니까 요런 개발자가 되겠다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냐? 당연히 C, C++, 그 다음에 뭐 자료구조 당연히 안 다치고 윈도우즈, MFC, 그 다음에 이제 윈32 뭐 API 32 API 프로그래밍인데 이것이 사실 의미하는 게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개발 경험을 2년 이상 쌓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같은 또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게 컴퓨터 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쪽에서 뭔가 성과를 낸다면 컴퓨터 공학은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 뭐 고성능을 내기 위한 것까지 가자 그러면 뭐 사실은 게임 쪽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게임 서버 같은 걸 개발할 때 고성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생각한다면 컴퓨터 공학 지식까지 여기 안에 많이 포함되니까. 여기도 이제 재밌는 말이 써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요렇게 대놓고 써 있는 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여기는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CS 환경에서 그 프로토콜을 디자인할 수 있는가. 이걸 설계해가지고 통신 구조를 직접 개발한다거나 뭐 있는 걸 뭘 해본다거나 그 다음 TCP 네트워크 개발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개발 능력이라는 게 대체 뭐냐 앞서 그 리눅스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환경적으로 같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윈 디버거라고 요걸 이용한 디버깅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윈 디버거는 윈도우즈 커널 디버거예요. 그러니까 커널 디버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커널 디버깅 할 줄 알아?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커널 디버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취업할 때 저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할 줄 알아요. 이거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좀 공부를 하시면 될 일 아닌가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책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커널 디버깅을 할 줄 아냐라는 게 결국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노트 소스 코드도 분석해 봤어요. 뭐 엔진엑스도 좀 뒤져봤습니다. 아파치 웹서버도 블라블라 코드 만져봤어요. 윈도우 커널 드라이버 개발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조건을 갖췄다. 그럼 취업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네. 그렇단 얘기고 여기 보면은 지금 요게 이제 지금 이번 달 2022년 10월 30일 날까지 이제 그 접수 마감을 한다고 하네요. 뭐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안랩이 찾는 인원이면은 자, 운영체제에 대한 이론을 포함해서 컴퓨터 구조라든가 그런 다 이제 CS라고 할게요.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C, C++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뭐 자료 구조 당연히 아는 거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멀티스레딩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동기화 이슈죠. 그 다음에 고성능을 내기 위한 방법론 등등등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해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계열로 간다 그러면은 꼭 뭐 리눅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윈도우에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거 만지는 것까지 꼭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데몬이라고 하는데 윈도우에서는 서비스라 그래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할 줄 아시면 좋겠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거기까지. 뭐 그래서 IPC 같은 건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될 거고, 뭐 파이프를 이용한 IPC도 있지만 이제 공유 메모리 기법도 있죠. 쉐어드 메모리 기법 이런 거 기반으로 할 줄 아셔야 될 텐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쉐어드 메모리 생각보다 중요할 거고요. 여러 이유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왜냐면 이제 보안 형태에서 소위 에이전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윈도우 환경에서 에이전트로 작동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서비스 프로세스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 학습했다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겠죠. 윈도우즈 디바이스 드라이버 스터디를 좀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의 뭔가를 좀 할 수 있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팩에 대한 이해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소켓 프로그래밍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소켓이라는 게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TCP/IP 뭐 패킷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프로토콜에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해보신다면 소켓은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의외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npcap 공부를 하셔라. 그래서 이거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네트워크 패킷을 다룰 줄 아는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습 로드맵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CS 이거는 이제 깔고 간다고 치는 거고, C++,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 중에서도 이제 이쪽까지 윈도우 계열은 유닉스도 마찬가지죠. 거의 데몬까지. 그 다음에 그 패킷 분석 프로그래밍 하셔야 되고, 소켓 프로그래밍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해낸다고 하시면 제가 보기엔 금상첨화 1억으로는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없다. 안철수 연구소에서 아마 쌍수 들고 환영하실 겁니다. 뭐 리버싱도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뭐 좋겠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디버깅 많이 하다 보면 리버싱 기술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생겨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정도를 준비하신다면, 학습 로드맵으로 가져가신다면, 안철수 연구소에 지금 이 인원 있죠? 지금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이 개발자로서 경력자로서 취업이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초보자가 해내려고 미리 다 해가지고 경력이 1년 차인데 저 커널도 알아요. 이렇게 가시면은 취업이 안 될 리가 없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또 이런 현실의 문제를 또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 취업도 하시게 되면 현실적인 돈벌이도 해야 되니까, 예, 밥을 벌어야 또 먹고 살죠. 예, 등등등 따져서 감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관련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